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당신을 위해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산문집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 바라는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특별한 사랑을 꿈꾼다. 그러나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을 만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이 선해진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선한 마음을 갖게 된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데 욕심과 집착에 빠져 있다면 그건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의로운 마음이 된다. 마음이 맑아지고 순해진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다른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랑을 하고 있다고 믿는데도 마음이 탁해지고 악한 생각과 계산하는 마음에 빠져 있다면 자신의 사랑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람을 사랑하면 마음이 착해지는데 착해지는 것에도 7가지가 있다고 한다. 고난을 만나더라도 버리지 않고,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어려운 일을 상의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기 어려운 일을 해주고, 주기 어려운 것을 주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이 그것이라고 사분율에서는 말한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한 가지씩 물어보라. 서로 사랑하다가 고난을 만나더라도 고난 때문에 상대방을 버리지 않을 것인가? 고난을 함께 겪으며 헤쳐나갈 자신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 때문에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서로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고 깨끗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대답하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어려운 일을 늘 상의하는 사람, 그래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 늘 대화하고 생각이 서로 통하는 사이라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일로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이인가? 서로 성장하고 이끌어주고 배려하는 사이인가?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기 어려운 일을 해주는 사람인가?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에 서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위해 하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랑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내어주기 어려운 것을 줄 수 있는가? 내가 가장 아끼던 것을 내줄 수 있는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에게 줄 수 있는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가 소중하기 때문에 주기 어려운 것까지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다면 그는 지금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참기 어려운 것을 참을 수 있는가? 내가 참고 있다면 상대방도 지금 참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참을 수 있는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지만 그를 위해서 참기 어려운 것을 참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다면 그는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보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선해지는가를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의 불, 바람, 물, 그리고 흙. 살구나무 꽁망울이 처음 나뭇가지를 뚫고 올라올 때는 붉은 빛을 띈다.
박태기 나무 꽃망울도 검붉은 빛이고 장미의 새순도 붉은 색깔이다. 꽃망울이나 새순만 그런 게 아니라 복숭아 나무 같은 것은 가지 끝이 온통 붉은 빛으로 바뀐다. 나는 겨우내 참고 살아온 나무의 열정과 설레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뜨거운 기다림의 마음이 나무를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꽃나무의 내부에 들어있는 생장의 시계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나뭇가지를 뚫고 나가 꽃을 피울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도 살면서 몸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시계를 통해 사랑할 때인지 아닌지를 느낌으로 알 수 있다. 마음이 복숭아 나무 가지 끝처럼 온통 붉게 달아오를 때가 있다. 상대방에게 깊이 빠지게 되고 상대방을 통해 활력을 찾고 뜨거운 상태로 발전한다. 사랑의 불이 붙는 것이다. 일단 사랑의 불이 붙으면 색깔과 향기가 달라진다. 화려한 빛이나 상대방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빛으로 몸을 바꾸기 시작한다. 상대방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으려 하고 사랑의 향기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상대방 주위를 맴돈다. 두 사람 사이가 공기처럼 가볍고 기분이 산뜻하고 가벼우며 발랄한 상태로 바뀐다. 서로의 기분 상태와 느낌을 공기 속에 흘려보낸다. 사랑의 바람이 부는 것이다. 이 바람은 불길을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도 하고 서로를 태우게도 한다. 그러나 한순간에 태풍과 회오리 바람을 동반하기도 하고 다시 훈풍으로 바뀌기도 한다. 그러나 서로 좋은 관계는 두 사람의 사랑이 물처럼 스밀 때이다. 서로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지친 자를 일으키며 자양분을 공급하고 서로의 대지를 윤택하게 하는 사랑의 물로 만날 때 사랑은 두 사람을 서로 성장하게 한다. 내가 가진 것을 상대에게 끝없이 흘려보내며 기뻐하는 사랑, 인내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사랑, 그러면서도 늘 새로이 샘솟는 사랑, 물같은 사랑의 단계이다. 서로를 살리는 사랑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결실이 주어진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흙과 토양이 되어 그렇게 되어주기 때문이다. 서로를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어주고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서로를 품어준다. 기쁨과 배려와 소통과 위안이 있는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의 무엇으로 있을까? 그에게 물이 되어 스미고 있는 걸까? 아니면 불처럼 활활 태우고 있을까? 새바람이 되어 사랑한다던 이를 견딜 수 없이 흔들고 있을까?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흙과 토양이 되어주고 있을까?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불일까, 바람일까, 물일까, 흙일까? 잠시 일손을 멈추어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햇살이 강한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푹푹 찐다. 이럴 때는 비라도 한 줄기 쏟아졌으면 싶다. 올해는 사실 비가 너무 자주 내려서 기분까지도 찌뿌드드한 날이 많았던 걸 알면서도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하기 짝이 없다. 그저 우리 기분에 맞추어 비가 내려주었으면 하고 바라다가 비가 그만 왔으면 하고 빌다가 한다. 비가 안 오는 날은 안 오는 날대로 참외와 수박이 햇빛을 많이 받아서 잘 자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비가 오는 날은 오는 날대로 상추와 쑥갓이 잘 크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그저 내 위주로만 생각한다. 지난해 늦가을부터 몸이 안 좋아서 이번 학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과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가지고 견주어 보면 의지가 약해진 때문이고
정신력이 해이해진 모습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건 패배하는 모습이다. 당당하고 진실하게 여자의 이름으로 성공하라는 책의 저자인 김효선 씨의 조언을 들어보면 실력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12가지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업무 지식이 풍부하다. 교제의 폭이 넓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팀원을 보호할 수 있다. 조직에 헌신적이다. 방향 제시 능력이 있다. 위기 관리 능력이 있다. 조직 내외의 네트워크가 풍부하다.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있다. 추진력이 있다. 정확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 조직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 내가 관여하는 문화단체의 책임을 맡아 일을 하는 동안 이 12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를 갖고 있는가 하고 하나씩 대입해 보았다. 그랬더니 한참 일할 때 나는 12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았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부터 정확한 판단 능력과 방향 제시 능력에 바로 이상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몸이 아파도 헌신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마음뿐이고 몸이 따라주지 못하면 조직을 잘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나면 사람과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쉬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맡고 있는 대표 자리를 내어놓기로 했다. 그것이 나와 조직 모두를 위한 바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부상을 당하면 바로 교체를 시켜주어야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나는 정말 오랜만에 벤치에 나와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되었다. 아니, 내친 김에 더 푹 쉬기로 했다. 조바심을 내거나 초조해하지 않기로 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다녀간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할 때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때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행위 없음의 행위라고 부른다. 그것은 폭풍을 만난 작은 배 안에 있는 침착한 사람과 같다. 그는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뜰 앞에 있는 나무를 보라. 도토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다. 만일 도토리 나무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도토리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자신감을 얻는다. 여름 동안에는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시원함을 느끼며 휴식을 취한다. 우리는 알고 있다. 만일 도토리 나무가 그곳에 없고 다른 모든 나무들도 사라진다면 우리가 숨 쉴 좋은 공기도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우리가 전생의 나무였음을 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한 그루의 도토리 나무였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도토리 나무에게 소리를 질러도 도토리 나무는 화내지 않는다. 우리가 도토리 나무를 찬양해도 그것은 콧대를 높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토리 나무는 하나의 진리의 몸이다. 도토리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거기서 진리를 발견한다. 틱나탄 스님은 거기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삶이 있다고 말한다. 꼭 크고 거대하고 떠들썩한 일을 할 때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거기에 그렇게 한 그루 나무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늘을 만들어주고 열매를 줄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기쁨과 평화를 얻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 드러내 보이고 싶은 일을 하지 않지만 숨 쉴 수 있는 좋은 공기를 보내주는 일만으로도 나무는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인 것처럼. 때로는 허리에 도끼 자국이 박힌 상처가 난 나무이거나 지난해보다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 부족한 나무일지도 그대로 괜찮은 것이다.
부족하면 부족한 면이 있는 대로 조금씩 덜 채워졌으면 덜 채워진 대로 이 모습 그대로도 괜찮은 것이다. 늘 자기를 자책하며 살지 말고 자기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기에게도 너그러워져야 하고 부족함 속에 깃든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의 모습을 아껴줄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완벽하려고 하고 완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 하지만 그건 욕심이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고 최상의 박수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모두가 다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나뭇잎은 반드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다. 완전과 완벽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충실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다. 완전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 충만했는가 물어보아야 한다. 열심히 살았는가, 성실했는가,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것이다. 인간의 삶은 싹이 돋을 때도 있고 화려하게 꽃필 때도 있으며 가득한 열매로 풍성할 때도 있지만 그 열매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몸에 돌을 맞을 때도 있다. 나뭇잎이란 나뭇잎을 다 잃을 때도 있지만 죽어가는 가지에 새 잎이 나는 날도 있다. 그때그때 내가 도토리나무나 느티나무 아니면 소박한 찔레라도 괜찮을 것이다. 누구나 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대 어디 있는가? 별을 거두고 난 논에서 마른 볏짚 냄새가 난다. 깨를 다 털고 났는데도 밭에 쌓아둔 깻단에서 고소한 냄새가 번져온다. 이렇게 짙은 국화향기는 어디서 나는 걸까? 이 근처 어디에 들국화가 피어있나 보다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니 아니나 다를까 노란 애기 들국화가 다복다복 모여서 피어있다. 그대 있는 곳에는 지금 무슨 향기가 나는가? 골목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을 그대는 이 저녁을 무슨 향기를 맡고 있을까? 그대가 사랑하는 이는 오늘 하루 무슨 향기를 기억하고 있을까? 향기도 냄새도 전혀 맡을 수 없는 것들만을 만지며 또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저녁 노을 곱게 드리운 분홍빛 하늘 위로 몇 마리 물오리들이 나란히 날아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것이 한 식구인지 7, 8마리의 오리들이 함께 머물 곳을 찾아서 날아가고 있다. 억새풀들이 하얀 머리칼을 날리며 사는 게 이렇게 조금은 쓸쓸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듯 빈 들을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이 보인다. 그대 있는 도시의 건물들 사이로는 무엇이 보이는가? 사람의 숲에 갇혀서 하늘도 노을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대 사랑하는 이는 이 세상 어떤 눈썹보다도 곱게 그린 초저녁 달이 미리 나와서 저녁 하늘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을까? 벽에 갇혀서 가상의 공간에서 보여주는 그림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뭇잎이 바람에 몸을 씻으며 서로를 위로하는 소리가 들린다. 먼저 지상에 내린 플라타너스 잎이 가벼워진 몸을 이끌고 가며 이 지상에 남기는 마지막 목소리가 들린다. 개울물이 자갈돌을 만나 모난 곳은 벌이라고 말하며 아래로 흘러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대는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들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차라리 귀를 막고 싶은 소리들 속에 묻혀 지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지는 않는가?
그대가 사랑하는 이는 무슨 소리를 가까이 하며 살고 있는가? 그대 사랑하는 이에게 익숙해져 있는 소리는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소리인가? 아니면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소리인가? 국화잎을 만졌더니 손에서 국화 향기가 난다. 곽꽃 봉우리를 손가락으로 쓸어 보았더니 진한 보라색, 자주색 곽꽃잎이 물들어 있는 것 같다. 느티나무 앞에서는 느티나무를 사랑하던 바람소리가 느껴지고 갈참나무 등걸에서는 세월의 두께가 만져진다. 그대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있는가? 무엇을 꼭 잡고 있는가? 딱딱한 물건이나 짐승의 가죽은 아닌가? 금속성의 어떤 것이 들려있다면 그걸 가만히 내려놓아 보는 건 어떨까? 그대 사랑하는 이도 차갑고 싸늘한 것들을 만지며 살고 있진 않는가? 그리하여 싸늘한 것에 익숙하고 경직된 것을 편안하게 여기며 목소리의 금속성이 배어나오는 것은 아닐까? 그대는 부디 삭막한 곳을 지나더라도 마른 꽃향기를 만나기를, 회색 콘크리트를 덮은 담쟁이 잎을 찾아보고 가슴 적시는 악기 소리에 잠시 젖어있기를, 보도블록 위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라도 손에 주워들고 걸어가기를.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